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찾아갔다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한 거였어요. 네, 그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요.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상처가 관찰이 됐는데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강력팀 7개가 총 동원됐었고요. 신속한 초동 수사를 하기 위해서 사건 현장 바로 옆에 있는 노래방에서 회의를 한 거죠. 임시 수사 본부를 차리신 거네요. 먼저 사무실 출입구를 비추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한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가 사무실의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이 남자가 기습을 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무언가로 내리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 치열하게 몸싸움을 했네요. 파박하고 불꽃이 튀면서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피해자 강 회장이었어요.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한 뒤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사무실 금고에 현금 4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고요. 열려고 시도한 그런 흔적도 없었고 피해자 손가방을 뒤진 흔적은 있었지만 그 안에 100만 원도 그대로였고요. 돈을 훔칠 목적이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폭행할 이유가 없죠. 살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을까?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열쇠 꾸러미만 통째로 없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네요. 택시를 잡아타네요? 번호판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문에 붙어 있는 저 그림을 착안을 하게 된 거죠. 해치였습니다. 서울시 마스코트. 서울 강서 양천 일대의 택시 회사들을 찾아가 탐문한 끝에 해당 택시를 찾았습니다. 검은 옷 입고 숨을 헐떡이는 손님을 태웠는데 영등포역에서 내려줬다는 기사님의 말에 따라 그 주변 CCTV를 싹 뒤져서 남자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또 택시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도 번호판은 안 보이는데요. 택시 문에 또 힌트가 있더라고요. 부평. 인천 부평구에 있는 병원 광고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영등포역에 있던 인천 택시를 탐문을 해서 기사님을 찾게 됐습니다. 손님을 부평역에 내려주고 조금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성이 급하게 타더라고요. 근데 그 손님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래요? 바로 전에 태웠던 그 손님이 또 탄 거였어요. 다시 탄 거예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편의점에 들렸다가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손님을 태우려고 기다리던 택시에 다시 탄 거죠. 하차한 지점의 CCTV를 또 확보를 해서 뒤졌는데요. 그 남자가 있었어요. 택시를 4번이나 갈아타고 이번에는 한 성당에서 내렸습니다. 걸어가네요? 찜질방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카운터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우리 단골 손님이에요. 이름이 재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찜질방 주변의 CCTV를 모두 수거해서 돌려봤습니다. 이번에도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린 곳에는 CCTV가 딱 한 대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하늘이에요? 나무인가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아, 저쪽에. 휴대전화 플래시인 것 같아서 샅속으로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나온 거예요? 뭐가 탔는데요? 사라졌다는 열쇠고놈인가요? 저건 뭐예요? 범행에 사용한 전기 충격기입니다. 입었던 옷도 여기서 소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주인을 조사를 했는데 1년 전에 세입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을 확인했는데요. 이름이 오재만이었습니다. 찜질방 단골 손님이라면서 알려준 이름하고 일치하네요? 그런데 그놈은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중국 공안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오 씨의 이제 휴대전화, 통신 기록, 금융 내역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오 씨와 피해자 강 씨는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범행 전으로 총 8번 통화한 번호가 있었는데요. 새벽 2시쯤에 느낌표를 보냈고 범행 며칠 전에는 물음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화한 상대를 못 찾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잡기 위해서 중국 공안에 수사비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아, 오 씨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IP 추적해서 계속 중국 공안 측에 보내줬죠. 공조를 요청한 지 2달 만에 중국에서 오 씨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바로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조사를 받는 절차가 다 끝나야지만 한국으로 송환을 시켜주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 중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오 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고 시도했다는 거였습니다. 죽으면 아예 그 실마리를 풀 수가 없어지니까. 제발 살아만 있어라 기도하고 있었죠. 빠른 송환을 형사님이 강하게 요청하셔서 한 달 만에 이 결정이 났습니다. 곧장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공항 내에 인수인계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오 씨가 들어옵니다.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왜요? 발목에는 족쇄를 차고 있었어요. 발목에 새떡도 넓게 막 올라와 있고 살이 쫙 빠져가지고 아이고. 쩔뚝거리면서 오는데 저도 모르게 고생했다. 이제 우리나라 가자. 그랬더니 오재만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몰골을 보니까 저도 좀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좀 돌더라고요. 한국 국적기에 타자마자 오 씨에게 영장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하면서 바로 물었죠.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형식이가요. 형식이가 누구죠? 오재만은 운송업과 환전소를 하면서 한때 돈을 제법 잘 벌던 그 무렵에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형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이었는데 열정적이고 상당히 똑똑해 보여서 금방 호감이 갔다고 하죠. 그 뒤로 오제만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매일같이 어울리는 30대를 함께 보낸 동갑내기 12년 지기 친구였던 거죠. 오제만이 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요. 그러자 이번에는 김영식이 7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친구 이상인 관계인데 살인을 사주했다? 범행 한 2년 전쯤의 술자리에서였습니다. 내가 강 회장이란 사람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강 회장을 없애지 않으면 내 인생이 먼저 끝날 것 같아. 오 씨는 술김에 하는 소리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살인을 사주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네가 나한테 빌린 7천만 원은 안 갚아도 된다. 작업을 안 하려면 그 돈부터 갚아라. 돈을 빌미로 친구한테 살인을 청구한 거네요. 오 씨에게 김 씨는 아주 자랑스러운 친구였거든요. 정치권 인사들과 어울린다고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한 거죠. 오 씨는 그런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도움을 줘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지켜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김 씨는 강 회장과 만난 식당을 알려주면서 와서 사진을 찍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 씨가 피해자 얼굴을 알아야지 범행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피해자의 출퇴근 시각, 이동 경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길까지 하나하나 알려줬다고 합니다. 성공하면 느낌표, 실패하면 물음표, 문자를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였네요. 하지만 오 씨는 여러 번 물음표를 보냅니다. 피해자 근처까지 갔다가 주저하고 돌아온 게 꽤 여러 번이었거든요. 아무리 친구를 위해서 결심을 했어도 사람을 죽인다는 건 쉽지 않았겠죠. 결국엔 실행에 옮겼어요. 김 씨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나 혼자라도 강 회장 죽일 거야. 올 테면 와. 이 말을 듣자마자 오 씨는 바로 달려가서 말립니다.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할게. 우와, 조폭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김 씨는 가방에서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를 오 씨에게 건네줍니다. 범행 당일에 오 씨는 김 씨의 계획에 따라 사무실 바로 옆 화장실에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렸다가 실행에 옮긴 거죠. 결국에는 오제만이 체포가 됐잖아요. 중국 구치소에서 친구 김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 한국에 들어오면 나 끝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중국 공안이 족쇄를 세워놓은 이유도 이런 자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영식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오 씨가 그 중국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그 번호가 있었는데 저희 경찰서 바로 앞에 있는 공중전화였습니다. 공중전화 부수 주변 CCTV를 돌려보고 오 씨와 연락한 사람이 김영식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때 좀 놀랐죠, 많이. 평소에 오고 가며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는 사이였어요? 강서 이선거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식 의원입니다. 의원? 어머,
충격이에요. 진짜 서울시 의원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 진짜 말. 김영식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요. 2010년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뒤에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람 좋게 봤지 나쁘게 보지는 말했거든. 얼마나 선생님으로 보는데 참신한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였어. 한국사회로 했어야 하냐. 얘가 따뜻하게 하고 그러던데 이해가 안 된다고. 평판이 엄청 좋았네요. 너무 깔끔해 보여서 믿기지가 않는데 김영식과 피해자 사이는 어떤 관계였어요? 강 회장은 김 의원이 부탁해서 지역 단체를 후원하기도 했다고 그러니까요. 오 씨가 강 회장이 협박을 해서 김 씨가 자신한테 살인을 사주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피해자 금고에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총 5억 2천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이죠. 빌린 사람이 김영식이네요. 보통 차용증에는 변제 기일이나 이율 같은 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차용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 무렵 강 회장이 건축사에게 자기 건물의 증축 설계를 의뢰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김 의원이 토지 용도 변경을 처리해 줄 거야. 김 의원은 도시계획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해당 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꾸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느낌 오네요. 돈이 오고 간 게 사실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뇌물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금고 안에서 발견된 게 또 있었습니다. 매일 한 줄씩 한 달에 한 장꼴로 꼼꼼히 기록한 강 회장의 장부입니다. 만난 사람, 직책, 액수, 용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요. 그 안에 김영식의 이름이 있었고 총 7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이 무산된 겁니다. 강 회장은 왜 안 해주느냐, 안 해주면 다 폭로하겠다 라면서 협박을 했고요.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김 의원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던 거죠. 이런 정황들은 오재만이 잡히기 전에 드러났기 때문에 김영식은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그때가 지방선거 기간이어서 김영식은 선거운동 중이었어요. 선거 사무실이 저희 경찰서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본인 사무실 앞이어서 그 공중전화를 사용한 거구나. 낮에는 시민들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밤이 되면 이제 너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소름 끼쳐요.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3,6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 어떻게 됐어요, 결과? 됐어요? 김영식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오재만이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었습니다. 새 나가면 끝이지. 네네. 팀원들은 정말 소가리를 많이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 씨가 너무 쉽게 실토를 한 것 같아서 왜 그랬을까요? 중국에서 오재만이 김영식이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나 죽으려다가 실패를 했다. 김영식이가 이제 걱정하기는커녕 죽어라. 아, 얘는 친구가 아니다. 내가 죽기만을 바라는구나.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김영식이 집에서 대포폰 4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기가 정치인이라서 북한에서 도청을 하기 때문에 대포폰을 만든 거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오 씨랑 왜 대포폰으로 통화했대요? 술 한잔 하려고 할 때만 전화한 거라고. 북한에서 엿들어도 괜찮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핑계네요. 김영식은 이후로 모든 진술을 거부했고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모든 정황이 다 김 씨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살인 교사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뭔 일 있냐 하고 바로 달려갔더니 어제만이 저한테 줄 게 있다고 이걸 주더라고요. 이거를요? 칫솔이잖아요. 그럼 이걸 왜 형사님한테 주신 거죠? 칫솔 덮개를 열어보니까 뭐지? 종이 같은데. 꼭 기억해라. 함정수사한 통화 녹취물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형법에 나와 있어. 절대로 쫄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묵비권 해도 불리한 건 반성이 부족하단 건데 반성 여부보다 형량이 훨씬 더 큰 건 의도성 유무다. 재판 전, 수사 기록 확인 전, 묵비권. 저놈들 내게는 녹취록 얘기도 못 꺼냈다. 난 법을 아니까. 기억해.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네 진술 뿐이야. 유치장 세면실에 수감자들이 자기 이름을 써서 칫솔을 걸어두는데 김형식이 직접 어제만 칫솔에 이 쪽지를 돌돌 말아서 넣어둔 거였어요. 대법원 3부는 오늘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쪽지가 중요한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범행을 입증할 스모킹건을 만든 셈이죠. 판결이 선고되자 김형식은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라고 외치며 탁자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 나갔죠. 살인을 실행에 옮긴 오 씨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 차례에 걸친 압박에 의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 발견에 협조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머는 순간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문구는 꽤나 위험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쓸쓸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